3년 만에 제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오늘처럼 힘든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 책을 꼭 보십시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제2장 가족편. 안녕하세요, 채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책 신간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가운데 한 장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채환님,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오늘은 그보다 더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게 만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회사 사장님? 친구였습니까? 이웃이었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책이 없는 분들은 한 권씩 소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라고 검색하면 제 신간 책을 만날 수 있습니다. 69페이지 처음 나오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줍니다. 부모가 주고 형제가 주고 배우자가 주고 시부모가 줍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던진 말은 잠시 불쾌하게 그냥 흘러가지만 한 집에 사는 사람이 무심히 던진 한마디는 가슴 깊이 박혀 며칠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만큼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큰 만큼 서운함도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깊은 상처란 뒤집어 보면 그만큼 사랑이 깊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족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면 그것은 그 인연을 그만큼 소중히 여겨왔다는 뜻입니다. 부탁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여럿으로 나눠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끝내 헤어지는 애별리고 미운 사람과 자꾸 만나야 하는 원증 회고 아무리 원해도 얻지 못하는 구부듣고 들여다보면 가족이란 이 세 고통이 한데 엉켜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데 언젠가 떠나보내야 하고 미운데 한 집에서 매일 봐야 하고 화목하기를 그토록 바라는데 그것이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다른 인연은 맞지 않으면 끊으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끊을 수 없기에 그 고통이 더 오래 더 깊이 갑니다. 네. 여러분, 이 문장을 쓰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0년 동안 상담했던 많은 얼굴들이 책 속에 계속해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명상과 상담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돈 때문에만 힘든 줄 알았어요. 질병 때문에 힘들고, 사업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든 줄 알았죠. 그런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명상과 마음공부,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족이더라고요. 가족. 가족이라는 단어 안에는 사랑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때론 원망도 있고 미안함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어려운 모양입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60대 여성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남편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 이야기만 하셨어요. 채환님, 우리 엄마는 언니만 예뻐했어요. 저는 평생 한 번도 칭찬을 못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분 연세가 60이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90이 넘으셨고 이제는 아마 걷기도 힘드실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런데도 그분 마음속에는 아직도 30살 어머니가 살아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 부모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부모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기억 속의 사람입니까? 명상을 하다 보면 한 가지를 알게 돼요. 사람은 기억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사랑하더라고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미워하더라고요. 그 기억이 오늘도 살아있어서 오늘 하루를 또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50대 남성 한 분이 오셨어요. 아버지를 정말 많이 미워했습니다. 술만 드시면 아버지는 가족을 때리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채환님, 저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내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선생님, 남편이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어요. 시아버지를요. 순간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움은 참 이상합니다. 오래 품으면 닮아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탁께서는 미움을 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미움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지켜보라 하셨습니다. 아, 이 마음이 또 올라오는구나. 아, 이 감정이 또 올라오는구나. 또 아버지가 떠오르는구나. 또 서운함이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왜 용서보다 먼저 이해가 필요한지 오늘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나는 오래된 기억보다 오늘의 삶을 선택합니다. 나는 조금씩 더 평화로워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왜 가장 큰 상처를 주는지 함께 얘기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 그렇게 감사하고 효도해야 될 부모를 자식이 원망하는 마음. 오늘은 이런 감정은 왜 생기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 가족이라는 인연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부모에게서 옵니다. 늘 다른 자식에게는 잘하고 나만 구박했다는 그 마음, 그 오래된 압박이 화병이 되어 주기적으로 무너지고 견디다 못해 멀리 달아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 원망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렇게 느낄 만한 일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먼저 그 원망하는 마음을 틀렸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픔은 충분히 그럴 만한 아픔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함께 가만히 보았으면 합니다. 그 원망을 평생 가슴에 품고 가면 끝내 그 불에 내가 먼저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참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를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상처죠. 힘들었던 건 힘들었던 거예요.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없는 일처럼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참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채화님, 우리 엄마는 언니만 사랑했어요. 채화님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저를 때렸습니다. 채화님, 저는 평생 칭찬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 상황 다 진짜 사실이었고 본인이 느꼈던 감정이거든요. 몇 해 전인가 50대 후반의 남성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직원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채화님, 아버지가 평생 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도 가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랬지만 아버지의 한마디는 늘 같았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뭘
더 열심히 해. 아직 멀었어. 그 한 문장이 제가 50이 넘도록 아버지 그 말을 붙잡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이 아버지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사업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잘했다. 그래 우리 아들 잘했네. 그 정도면 충분해. 참 대단하다. 그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거죠. 그게 마음의 평생 숙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숙제를 품고 마음에 품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모님은 이미 잊어버린 일을 나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붙잡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괴로운 사람은 결국 누굽니까? 부모님? 아니면 나? 부모도 그 시절의 한계 속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한 존재였습니다. 다 처음 부모이자 처음 인생이거든요. 부모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도 한 존재였구나, 한 사람이었구나, 한 인간이었구나. 여러분께서 부모의 나이가 돼보면 아시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죠. 사람 사는 게. 그러니 이제 좀 냉정하게 감정과 마음을 관찰해 보자고요. 제대로 한번 마음을 공부해 보자고요. 저도 책을 쓰면서 아버지가 많이 떠올랐어요. 저 역시 아버지에게 맞은 적도 많고 12살 때부터 또 혼자 살다 보니까 부모님을 원망했을 때도 있었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왜 나를 그렇게 두셨을까? 이런 마음도 솔직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공부와 명상을 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도 처음 아버지였어요. 어머니 또한 처음 어머니. 그 누구도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저 또한 같고요. 한 여성분은 어머니를 너무 미워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어머니를 밉다고 소리쳤죠. 어릴 적에 늘 동생만 챙기셨기 때문인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기억을 하나 둘 잃어가셨죠. 그 여성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채화님,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미워했던 사람은 이미 없네요. 지금 계신 저분은 그저 도움이 필요한 늙은 노인일 뿐입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그날 그분은 30년 동안 품었던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부모를 묶는 밧줄이 아닙니다.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그 밧줄은 나를 묶어요. 그래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혹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불편하다면 지금 잠시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편안하게 들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봅니다. 다시 한번 들숨.
오늘은 부모님을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처음 살아본 인생이었다. 그 사람도 처음 살아본 인생이었다. 그 사람도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 사람도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원망보다 평화를 선택합니다. 나는 과거보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도 정말 잘 살아냈다고. 오늘도 참 애쓰며 살았다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게 필요 없어요. 작은 소소한 만족과 감사, 작은 표현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꾸는 디딤돌이 됩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채원의 마음 책방에서 제2장 가족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놓아야 내가 산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86페이지네요. 86페이지. 부모를 놓아야 내가 삽니다. 부모를 향한 미움도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집착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질던 부모가 커서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해 오면 정을 아주 끊어버리고 싶다가도 돌아서면 또 불쌍하고 만나면 또 시달립니다. 그 사이에서 마음이 갈갈이 찢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가만히 알아차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부모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사실 부모가 아니라 내 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저 평생 해오던 대로 할 뿐인데 그것을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무관심이라야 비로소 진짜 노움입니다. 이 부분을 마음 공부에서 제가 법문하고 문장으로 쓰면서 저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랫동안 부모님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자꾸 버린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내 삶을 위한 거죠.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로우니까.
부모님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부모님을 안 보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는 거죠. 부모에게 집착하지 않는 거죠. 부모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향한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부모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결국 부모도 좋아지고 달라지거든요. 70대 어르신 한 분이 제주 기점명상센터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미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사 때가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왜 나만 그렇게 키웠을까? 왜 형만 챙기고 재산도 형에게 물려줬을까?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댓글을 다신 거예요. 채환님, 아버님은 이제 안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누가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분을 괴롭힐까요? 제가 그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선생님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미 고인이 되신 아버지, 지금 주변에 당신을 누가 괴롭힙니까? 아니죠. 조용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내 기억이. 여러분, 상처보다 기억이 더 오래 갑니다. 그런데 기억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거든요. 사실이 아니라 내가 내 상으로 해석한 거예요.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인생의 상처로 남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의 스승으로 그 사건을 남겨요. 그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부모를 내려놓으면 불효 아닙니까? 글쎄요. 부모를 놓는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은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무거운 마음의 짐, 또 부모님을 향한 미움의 짐, 아쉬움의 짐, 이 모든 것을 툭 내려놓아 보면 그제서야 내 삶이 조금씩 자유로워진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30년 동안 명상을 하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사람은 용서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니까 명상과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평온해지다 보니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명상하고 마음 공부하고 평온해지는 연습만 조금씩 더 수행해 보는 거예요. 50대 여성 한 분이 명상을 시작했다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분이 처음에 항상 어머니 욕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100일이 지나고 6개월 정도 지나서 어느 날 댓글이 달린 거예요. 채환님, 엄마는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변했어요. 엄마가 같은 말을 하시는데도 예전에는 마음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괜찮아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죠. 엄마가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시선과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 낭독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픈 까닭은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평온하게 하세요. 가장 아프던 인연이 가장 따뜻한 인연이 됩니다. 그 인연에게 그저 인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제2장 가족편. 안녕하세요, 채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책 신간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가운데 한 장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채환님,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오늘은 그보다 더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게 만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회사 사장님? 친구였습니까? 이웃이었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책이 없는 분들은 한 권씩 소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라고 검색하면 제 신간 책을 만날 수 있습니다. 69페이지 처음 나오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줍니다. 부모가 주고 형제가 주고 배우자가 주고 시부모가 줍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던진 말은 잠시 불쾌하게 그냥 흘러가지만 한 집에 사는 사람이 무심히 던진 한마디는 가슴 깊이 박혀 며칠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만큼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큰 만큼 서운함도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깊은 상처란 뒤집어 보면 그만큼 사랑이 깊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족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면 그것은 그 인연을 그만큼 소중히 여겨왔다는 뜻입니다. 부탁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여럿으로 나눠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끝내 헤어지는 애별리고 미운 사람과 자꾸 만나야 하는 원증회고 아무리 원해도 얻지 못하는 구부듣고 들여다보면 가족이란 이 세 고통이 한데 엉켜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데 언젠가 떠나보내야 하고 미운데 한 집에서 매일 봐야 하고 화목하기를 그토록 바라는데 그것이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다른 인연은 맞지 않으면 끊으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끊을 수 없기에 그 고통이 더 오래 더 깊이 갑니다. 네. 여러분, 이 문장을 쓰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0년 동안 상담했던 많은 얼굴들이 책 속에 계속해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명상과 상담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돈 때문에만 힘든 줄 알았어요. 질병 때문에 힘들고, 사업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든 줄 알았죠. 그런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명상과 마음 공부,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족이더라고요. 가족. 가족이라는 단어 안에는 사랑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때론 원망도 있고 미안함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어려운 모양입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60대 여성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남편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 이야기만 하셨어요. 채환님, 우리 엄마는 언니만 예뻐했어요. 저는 평생 한 번도 칭찬을 못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분 연세가 60이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90이 넘으셨고 이제는 아마 걷기도 힘드실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런데도 그분 마음속에는 아직도 30살 어머니가 살아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부모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부모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기억 속의 사람입니까? 명상을 하다 보면 한 가지를 알게 돼요. 사람은 기억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사랑하더라고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미워하더라고요. 그 기억이 오늘도 살아있어서 오늘 하루를 또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50대 남성 한 분이 오셨어요. 아버지를 정말 많이 미워했습니다. 술만 드시면 아버지는 가족을 때리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채환님, 저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내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선생님, 남편이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어요. 시아버지를요. 순간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움은 참 이상합니다. 오래 품으면 닮아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탁께서는 미움을 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미움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지켜보라 하셨습니다. 아, 이 마음이 또 올라오는구나. 아, 이 감정이 또 올라오는구나. 또 아버지가 떠오르는구나. 또 서운함이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왜 용서보다 먼저 이해가 필요한지 오늘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나는 오래된 기억보다 오늘의 삶을 선택합니다. 나는 조금씩 더 평화로워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왜 가장 큰 상처를 주는지 함께 얘기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 그렇게 감사하고 효도해야 될 부모를 자식이 원망하는 마음. 오늘은 이런 감정은 왜 생기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 가족이라는 인연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부모에게서 옵니다. 늘 다른 자식에게는 잘하고 나만 구박했다는 그 마음. 그 오래된 압박이 화병이 되어 주기적으로 무너지고 견디다 못해 멀리 달아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 원망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렇게 느낄 만한 일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먼저 그 원망하는 마음을 틀렸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픔은 충분히 그럴 만한 아픔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함께 가만히 보았으면 합니다. 그 원망을 평생 가슴에 품고 가면 끝내 그 불에 내가 먼저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참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를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상처죠. 힘들었던 건 힘들었던 거예요.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없는 일처럼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참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채화님, 우리 엄마는 언니만 사랑했어요. 채화님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저를 때렸습니다. 채화님, 저는 평생 칭찬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 상황 다 진짜 사실이었고 본인이 느꼈던 감정이거든요. 몇 해 전인가 50대 후반의 남성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직원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채화님, 아버지가 평생 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도 가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랬지만 아버지의 한마디는 늘 같았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뭘 더 열심히 해. 아직 멀었어. 그 한 문장이 제가 50이 넘도록 아버지 그 말을 붙잡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이 아버지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사업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잘했다. 그래 우리 아들 잘했네. 그 정도면 충분해. 참 대단하다. 그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거죠. 그게 마음의 평생 숙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숙제를 품고 마음에 품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모님은 이미 잊어버린 일을 나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붙잡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괴로운 사람은 결국 누굽니까? 부모님? 아니면 나? 부모도 그 시절의 한계 속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한 존재였습니다. 다 처음 부모이자 처음 인생이거든요. 부모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도 한 존재였구나, 한 사람이었구나, 한 인간이었구나. 여러분께서 부모의 나이가 돼보면 아시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죠. 사람 사는 게. 그러니 이제 좀 냉정하게 감정과 마음을 관찰해 보자고요. 제대로 한번 마음을 공부해 보자고요. 저도 책을 쓰면서 아버지가 많이 떠올랐어요. 저 역시 아버지에게 맞은 적도 많고 12살 때부터 또 혼자 살다 보니까 부모님을 원망했을 때도 있었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왜 나를 그렇게 두셨을까? 이런 마음도 솔직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공부와 명상을 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도 처음 아버지였어요. 어머니 또한 처음 어머니. 그 누구도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저 또한 같고요. 한 여성분은 어머니를 너무 미워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어머니를 밉다고 소리쳤죠. 어릴 적엔 늘 동생만 챙기셨기 때문인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기억을 하나 둘 잃어가셨죠. 그 여성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채화님,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미워했던 사람은 이미 없네요. 지금 계신 저분은 그저 도움이 필요한 늙은 노인일 뿐입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그날 그분은 30년 동안 품었던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부모를 묶는 밧줄이 아닙니다.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그 밧줄은 나를 묶어요. 그래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혹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불편하다면 지금 잠시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편안하게 들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봅니다. 다시 한번 들숨
오늘은 부모님을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처음 살아본 인생이었다. 그 사람도 처음 살아본 인생이었다. 그 사람도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 사람도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원망보다 평화를 선택합니다. 나는 과거보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도 정말 잘 살아냈다고. 오늘도 참 애쓰며 살았다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게 필요 없어요. 작은 소소한 만족과 감사, 작은 표현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꾸는 디딤돌이 됩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채원의 마음 책방에서 제2장 가족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놓아야 내가 산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86페이지네요. 86페이지. 부모를 놓아야 내가 삽니다. 부모를 향한 미움도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집착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질던 부모가 커서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해 오면 정을 아주 끊어버리고 싶다가도 돌아서면 또 불쌍하고 만나면 또 시달립니다. 그 사이에서 마음이 갈갈이 찢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가만히 알아차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부모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사실 부모가 아니라 내 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저 평생 해오던 대로 할 뿐인데 그것을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무관심이라야 비로소 진짜 노움입니다. 이 부분을 마음 공부에서 제가 법문하고 문장으로 쓰면서 저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랫동안 부모님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자꾸 버린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내 삶을 위한 거죠.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로우니까.
부모님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부모님을 안 보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는 거죠. 부모에게 집착하지 않는 거죠. 부모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향한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부모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결국 부모도 좋아지고 달라지거든요. 70대 어르신 한 분이 제주 기점명상센터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미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사 때가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왜 나만 그렇게 키웠을까? 왜 형만 챙기고 재산도 형에게 물려줬을까?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댓글을 다신 거예요. 채화님, 아버님은 이제 안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누가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분을 괴롭힐까요? 제가 그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선생님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미 고인이 되신 아버지, 지금 주변에 당신을 누가 괴롭힙니까? 아니죠. 조용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내 기억이. 여러분, 상처보다 기억이 더 오래 갑니다. 그런데 기억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거든요. 사실이 아니라 내가 내 상으로 해석한 거예요.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인생의 상처로 남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의 스승으로 그 사건을 남겨요. 그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부모를 내려놓으면 불효 아닙니까? 글쎄요. 부모를 놓는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은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무거운 마음의 짐, 또 부모님을 향한 미움의 짐, 아쉬움의 짐, 이 모든 것을 툭 내려놓아 보면 그제서야 내 삶이 조금씩 자유로워진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30년 동안 명상을 하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사람은 용서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니까 명상과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평온해지다 보니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명상하고 마음 공부하고 평온해지는 연습만 조금씩 더 수행해 보는 거예요. 50대 여성 한 분이 명상을 시작했다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분이 처음에 항상 어머니 욕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100일이 지나고 6개월 정도 지나서 어느 날 댓글이 달린 거예요. 채화님, 엄마는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변했어요. 엄마가 같은 말을 하시는데도 예전에는 마음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괜찮아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죠. 엄마가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시선과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 낭독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픈 까닭은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평온하게 하세요. 가장 아프던 인연이 가장 따뜻한 인연이 됩니다. 그 인연에게 그저 인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편안한 곳에 마음을 쉬고 몸을 쉬고 머물러 봅니다. 앉아도 좋고 편안하게 누워도 좋습니다. 왼쪽 팔과 오른쪽 팔에 힘을 덜썩 빼봅니다. 코로 깊게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입으로 후 내뱉어 봅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봅니다. 왼쪽 다리도 힘을 편안하게 빼고 오른쪽 다리도 힘을 뺍니다. 한 곳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눈꺼풀에 힘을 편안하게 빼봅니다.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지어지고 혀끝은 입천장에 부드럽게 닿게 합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몸은 평안해집니다. 내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뱉어 봅니다. 내 이마도 편안하게, 내 얼굴도 점점 더 편안하게, 내 왼쪽 얼굴도 편안하고, 내 오른쪽 얼굴도 힘이 빠져 편안하고, 내 왼쪽 턱도 편안해지고, 내 오른쪽 턱도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마음도 몸도 힘이 빠져 평온합니다.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아갑니다. 그저 숨이 들어가고 나아가는 것을 편안하게 관찰합니다. 공기의 느낌,
바람의 느낌. 그저 한 호흡 또 한 호흡을 지켜보고 또 지켜봅니다. 내가 지금 가장 떠오르는 한 사람을 마음속에 불러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아프게 했나요?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사실보다 더 큰 진실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 살아본 인생이었습니다. 나도 처음 살아본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조금은 서툴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겠습니다. 나는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내 행복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가만히 용서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가만히 이해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이 건강하기를, 편안하기를, 안전하기를, 행복하기를, 평온하기를, 모든 면에서 희망이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떠오르는 한 사람을 마음속에 불러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아프게 했나요?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사실보다 더 큰 진실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 살아본 인생이었습니다. 나도 처음 살아본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조금은 서툴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겠습니다. 나는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내 행복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가만히 용서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가만히 이해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이 건강하기를, 편안하기를, 안전하기를, 행복하기를, 평온하기를, 모든 면에서 희망이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떠오르는 한 사람을 마음속에 불러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아프게 했나요?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사실보다 더 큰 진실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 살아본 인생이었습니다.
나도 처음 살아본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조금은 서툴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겠습니다. 나는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내 행복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가만히 용서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가만히 이해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이 건강하기를, 편안하기를, 안전하기를, 행복하기를, 평온하기를, 모든 면에서 희망이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떠오르는 한 사람을 마음속에 불러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아프게 했나요?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사실보다 더 큰 진실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 살아본 인생이었습니다. 나도 처음 살아본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조금은 서툴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겠습니다. 나는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내 행복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가만히 용서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가만히 이해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이 건강하기를, 편안하기를, 안전하기를, 행복하기를, 평온하기를, 모든 면에서 희망이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떠오르는 한 사람을 마음속에 불러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아프게 했나요?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사실보다 더 큰 진실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 살아본 인생이었습니다. 나도 처음 살아본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조금은 서툴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겠습니다. 나는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내 행복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가만히 용서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가만히 이해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이 건강하기를, 편안하기를, 안전하기를, 행복하기를, 평온하기를, 모든 면에서 희망이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떠오르는 한 사람을 마음속에 불러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아프게 했나요?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사실보다 더 큰 진실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 살아본 인생이었습니다. 나도 처음 살아본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조금은 서툴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겠습니다. 나는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내 행복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가만히 용서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가만히 이해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이 건강하기를, 편안하기를,
안전하기를, 행복하기를, 평온하기를, 모든 면에서 희망이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떠오르는 한 사람을 마음속에 불러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아프게 했나요?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사실보다 더 큰 진실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 살아본 인생이었습니다. 나도 처음 살아본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조금은 서툴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겠습니다. 나는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내 행복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가만히 용서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가만히 이해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이 건강하기를, 편안하기를, 안전하기를, 행복하기를, 평온하기를, 모든 면에서 희망이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떠오르는 한 사람을 마음속에
불러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아프게 했나요?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사실보다 더 큰 진실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 살아본 인생이었습니다. 나도 처음 살아본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조금은 서툴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겠습니다. 나는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내 행복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가만히 용서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가만히 이해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이 건강하기를, 편안하기를, 안전하기를, 행복하기를, 평온하기를, 모든 면에서 희망이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떠오르는 한 사람을 마음속에 불러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아프게 했나요?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사실보다 더 큰 진실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 살아본 인생이었습니다. 나도 처음 살아본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조금은 서툴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겠습니다. 나는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내 행복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가만히 용서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가만히 이해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이 건강하기를, 편안하기를, 안전하기를, 행복하기를, 평온하기를, 모든 면에서 희망이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떠오르는 한 사람을 마음속에 불러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아프게 했나요?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사실보다 더 큰 진실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 살아본 인생이었습니다. 나도 처음 살아본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조금은 서툴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겠습니다.
나는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내 행복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가만히 용서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가만히 이해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이 건강하기를, 편안하기를, 안전하기를, 행복하기를, 평온하기를, 모든 면에서 희망의 길을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떠오르는 한 사람을 마음속에 불러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아프게 했나요?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사실보다 더 큰 진실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 살아본 인생이었습니다. 나도 처음 살아본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조금은 서툴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겠습니다. 나는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내 행복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가만히 용서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가만히 이해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이 건강하기를, 편안하기를, 안전하기를, 행복하기를, 평온하기를, 모든 면에서 희망이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